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지난 5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7월에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이어 전국 지자체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출발이 늦은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속도감 있는 진행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남용 경남도의회 의원,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관련 법과 행정적 내용을 짚어주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선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조직입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하여 설치된 네. 조직입니다. 2023년 6월 9일 법안이 통과되었고 7월 10일에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요. 중앙에서 먼저 이제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안건을 뭐 심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랫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빨리 설치되기를 기다려왔죠. 네. 왜 그러느냐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나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네. 그리고 행정 체제의 개편, 예를 든다면은 시도를 뭐 통합한다든지 시군을 통합하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핵심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게 있고 또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직접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2023년 말까지 10개의 특구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약 1조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경상남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빨리 서둘러서 기회발전 특구를 계획하고 조성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조직이군요. 네. 네, 옆에 나와 계신 박남용 의원께서는 지방광역의원으로서 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중앙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도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난 9월 14일이죠. 부산 금융센터에서 네. 진행됐던 뭐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지방시대위원회 중앙직 위원들 선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주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 그다음에 광역시도 단체장들 여러 개 참석하셨는데 제가 TV로 보는 그런 부처 장관들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경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네. 지역 현안 또는 본인의 어떤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일자리면 일자리 그런 거에 다양한 요구나 제안을 좀 하셨는데 각 네. 부처 장관들이 사전 뭐 준비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적석에서 답변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일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개인적인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소탈한 면이 있으니까 의전이라든지 책상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뭐 편하게 준비를 주최 측에서 준비했던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날 당일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내용이 아마 그 지방시대 선포식과 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발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께서 다녀온 이 중앙지방시대의 출범식에 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일제히 지방시대위가 출범을 했죠. 경남도도 올해 9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의원님도 위원직을 맡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위원직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지난 9월 21일이죠. 그 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뭐 법률 근거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그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창원시 의회 의원 그다음에 광역으로 경남도의원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위촉장 전달을 했습니다. 그날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또 경남에서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이라는 5년, 네. 5개년 계획도 발표하고 거기에 의결했던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분들로 꾸려졌네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시대는 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천명한 국정과제인데 예상보다는 늦게 출범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그 인수연 시절부터 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이제 구현해야겠다.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또 선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난 1년 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는데, 예. 뭐 2022년 9월에 입법되고 11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23년 6월 9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각 지자체나 국가의 부처 간에 이게 부문별로 이제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편성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반되어서 집행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제 통합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하고 국가혁신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이 이 한 틀에서 이와 같이 조정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환영할 만한 위원회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지만 네. 어쨌든 뒤늦게 출발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구체적인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이 뭐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이제 위상, 정립, 심의기능 강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균형발전과죠. 우리 그 해당 부서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시대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조금 수집하고 네. 공유를 해서 위원회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도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 간에 상호 존중하고 토론, 경청하는 자세 그래서 상생 발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뭐 역할이나 능력을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경남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그리고 의결된 안건이 강제성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겁니까? 강제성을 좀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 계획의 수립, 지역 산업, 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책, 지역 자치분권 과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그리고 기회 발전 지역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도전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법적인 위원회니까 네, 해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경남도의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자치에 대한 업무나 연구를 맡아서 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존의 조직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강점이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남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네. 법적 기구고요. 네. 그다음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도 심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경우에 39조 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 경제인들을 다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지금은 이제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내 총생산이 2021년 기준으로 112조 원입니다. 네. 2017년 전국에서 6% 차지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창업 기업 수는 5년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창업 핵심 생태계 경쟁력도 종합지수 전국에 14위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 청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네. 예, 노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몇 곳은 이미 인구 소멸에서 가장 위험한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폭넓게 논의해서 경상남도의 경쟁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또 앞에서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이게 각 부처들이 나눠져 있어요. 부서들이 나눠져 있고 정책이 네. 이렇게 산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조직화해서 예산을 좀 선택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직 자체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남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재 속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안건이 뭔가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네. 경상남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 우주의 메카를 선언하고 그렇죠. 있고 이 항공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경상남도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남도가 이제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특구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고용을 그 지역에 창출을 하고 경제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전남이 이 부울경 연합하고 전남하고 연결해서 해양 관광 벨트를 이제 구성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강력 경제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발전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기회발전 특구 내년 초에 선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경남이 어떤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과는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예정된 내용인 것 같고 말씀 그대로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17개 광역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기업과 협업해서 특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 이양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규제, 그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줘야 된다. 네. 세제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기재부가 주관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업 승계할 때 상속세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부분들의 국세 파격적인 혜택도 좀 주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네. 그 경남연구원에서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다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박원순 지사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서울 경기와 가장 떨어져 있는 정부가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디냐? 경남과 호남이다. 예. 그러면은 경남과 호남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플러스 알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도 좀 있고 우리 경남이 주로 지금 뭐 소재 부품 장비를 바탕으로 하는 방산, 원전, 그 다음에 부품, 기계 부품, 또 자동차, 항공 이런 부분들은 기반으로 하되 교육이라든지 문화특구, 뭐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문화특구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발적인 그런 요구보다 우리 경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선 정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 주목해서 계획을 구체화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교육, 뭐 관광, 뭐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융합 특구도 이야기가 되듯이 그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서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서 간의 칸막이도 좀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자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자료들, 그다음에 국제 연구기관들 그런 기관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학 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자료들을 집대성한다면은 우리 경남이 미래 먹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특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경남도 의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까? 도의회에서 역할이 좀 큽니다. 네. 제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인구 소멸, 뭐 그다음에 시대적 하두가 뭐 인구 소멸이고 저출생, 또 청년 문제, 국내외 기업을 유치 위한 뭐 말씀했지만 규제 개혁이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 좀 있고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고용 그다음에 행복한 경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선순환적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또 지역 대학이 해야 할 일도 클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경남 도연을 하면서 네. 대학에 요구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그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학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대학에서도 요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가까운 우리 뭐 경상대나 창원대를 비교해 보면은 경상대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지역에 뭐 인연제 대학 같은 경우에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과 연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도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원대뿐만 아니라 경상대학이 대학이 뭘 원하고 있는가, 또 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떤 일을 같이 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울 것은 돕고 또 대학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고 이렇게 해서 관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경남 발전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지방시대위원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